특히 4, 50kg의 마른 여성과 100kg가 넘는 운동선수나 통통하신 분들의 남성분들의 수분 섭취량이 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한약박사 김경호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특히 제가 이제 다이어트도 워낙 많이 해봤고 살을 갖다가 워낙 20kg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또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 수분 권장량이 1.5리터에서 2리터, 그러니까 물 한 200cc 기준으로 8에서 한 10잔 정도 되는 양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건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의 권장 기준인데요. 사실 이거는 한 60kg 전후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라 사람에 따라 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소변이나 대변 그리고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이 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만들어낸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녀노소,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어린 사람인지 나이 드신 분인지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몸무게가 그에 따라서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활동량에 따른 배설량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또 체질적으로 좀 괜찮은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4, 50kg의 마른 여성과 100kg가 넘는 운동선수나 통통하신 분들의 남성분들의 수분 섭취량이 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거나 또는 운동도 전혀 안 하고 땀도 흘리지 않은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야외에서 땀을 흘리면서 활동하는 사람들, 또 운동선수, 이런 분들의 섭취량이 같아야 할까요? 짜게 먹는 사람과 싱겁게 먹는 사람이 물 먹는 양이 같아야 할까? 또 몸이 찬신 분과 몸이 열이 많으신 분들을 이런 분들도 또 코 1.5리터에서 2리터를 먹어야 되는 걸까? 질병에 따라서도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신의 몸무게에서 30에서 33을 곱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70kg이신 분들은 30에 33을 곱하게 되면 2.1에서 2.3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또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까 70kg의 기준도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먹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아까 1.5리터에서 2리터란 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2.5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먹어야 된다는 말도 많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드시는 식사의 종류에 따라서도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수분이 많이 함유된 한식이나 또 국물이 많이 들어있는 일본 음식들, 특히 우동이나 이런 것들도, 또 베트남 쌀국수 같이 물이 많은 음식을 먹었느냐, 아니면 수분이 거의 없는 빵이나 토스트, 또 굽는 문화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었느냐, 수분 섭취량이 이렇게 다를진데 별도로 먹어야 될 수분의 섭취량이 같을 수 있을까요? 식사와 상관없이 위에서 말씀드린 양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점은 고려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소아과 에런 캐럴 교수라는 분은 우리가 필요한 수분의 대부분은 하루 동안 섭취하고 있는 음식에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은 무시한 채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옛날 선조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죠. 그것도 아침 일찍 8시 전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외에서 일을 하시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찬으로 또 음식을 드시고 또다시 땀을 흘리면서 밥 갈거나 논을 매거나 또 일을 또 많이 하시면서 또 점심을 보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할 때조차도 사실 옛날 어르신들 옆구리에 물 차고 중간중간에 땀을 흘릴 때마다 물을 마시고 일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그 음식을 들여다보면 한번 이치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민족들이 먹었던 한식 위주의 식사를 보면 먼저 밥 속의 수분의 함량이 무려 56% 정도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00g 정도의 밥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200g 정도는 수분의 함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치를 드시죠. 그 김치가 거의 수분이기 때문에 사실 김치도 우리가 종이컵 정도 양을 이상으로 먹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대략적으로 200~300g의 김치를 먹었다고 한다면 200g 이상의 수분을 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국탕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탕이 거의 다 수분이죠. 여러분들이 페트병 하나 정도의 국탕을 먹기 때문에 300g에서 500g 정도의 수분을 또 섭취하게 돼요. 이 외에도 우리가 차문화처럼 숭늉을 드시기도 하죠. 또 과일을 드시기도 하죠.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우리 한식을 위주로 먹는다면 식사에서 얻어지는 수분의 함량이 최소 500에서 1리터 정도 수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일에 이렇게 3끼 식사를 했다고 하면 최소 1.5리터에서 3리터의 수분 섭취가 이미 식사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수분 섭취를 보충해야 될 특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요즘에는 마른 빵이나 굽는 문화에 속한 서양의 음식들을 드신다면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부터 드셨던 한식을 위주로 드신다면 또 국탕을 위주로 드시는 걸 좋아하신다면 따로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대소변도 좋아지고 식사량도 좀 줄일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또 두통도 좀 낫고 몸의 피로감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분들은 그런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질환에 따라서 염분의 섭취 정도에 따라서 또 활동량에 따라서 또 몸무게의 차이에 따라서 남녀노소에 따라서 수분의 섭취를 조정하시길 바라고요. 무조건 물을 하루에 2리터, 3리터를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옆에 놔두고 수시로 드시는 것은 건강에도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보면 물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한다면 내가 한식을 먹었던 일반 식사를 먹었던 그걸 상관없이 2, 3리터를 먹으려고 한다면 너무 많은 수분이 몸 안에 들어오면서 신장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또 자연에서 그 물의 중요한 효과들도 있지요. 자연을 깨끗이 해주고 자연의 물의 흐름에 의해서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매일같이 물이 내리고 홍수처럼 너무 많이 비가 내린다면 과연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먹는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양 여러 가지 걸 감안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물 먹는 거 오늘 제가 주어진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따뜻하고 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몸 만들어 드리는 따스몸 한의원장 김경호였습니다.